이제 사용법 관련해가지고 약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할 텐데, 우선 뭐 전체적인 사용 방법이랑 뭐 일단 일반 감리부터 해가지고 해체 감리 조금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로그인해서 화면 보시면 이 현장 리스트 화면이 보일 텐데, 이제 가장 좀 질문이 많은 이제 아킴 자체 사용을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 이제 등록하는 법부터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왼쪽 상단에 3개의 손 이제 아이콘이 있는데 눌러주시면 맨 밑에 대표 아이디 설정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 아이디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 이제 위에는 유저 리스트가 있고 아래에는 생긴 대기 리스트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은 아마 한 줄로만 이제 자기 아이디가 있을 거예요. 자기 이름하고 휴대폰 번호. 이제 여기서 뭐 4분까지 더 추가를 하실 수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추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그분의 성함, 핸드폰 번호까지는 필수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하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나중에 각각 그분들이 저희랑 기존에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로그인이든 카카오 로그인이든 하게 되면은 안내 팝업이 최초 뜨게 돼요. 로그인 시에 어느 회사에서 뭐 초대했는데 수락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처음에 추가했을 때 이 승인되기 리스트에 있던 그 아이디가 수락을 하게 되면은 유저 리스트로 올라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현장을 같이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 3개 아이콘 눌렀던 걸 또 보셔야 될 게 프로젝트 보기 설정이랑 프로젝트 복원 설정이 있어요. 프로젝트 보기 설정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여러 현장들을 등록했을 때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 하면은 프로젝트 보기 설정 들어가셔서 본인이 확인해야 되는 현장들만 선택해서 보이기 버튼 누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건 설정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보기 설정 밑에 보건 설정이라고 있는데, 보건 설정에서는 현장을 삭제한 다음에 다시 복원할 때 그때 사용해 주시면 돼요. 현장을 삭제해도 그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사라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실수로 했다거나 아니면은 생각해보니까 다시 필요할 것 같다 할 때는 그냥 여기서 복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 3개의 선 아이콘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보기, 복원, 대표 아이디 설정이라서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장 등록 버튼부터 다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 리스트 화면에서 오른쪽 아래에 현장 등록이라고 동그라미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눌러서 보게 되면 이제 감리 선택이라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일반 감리로 진행할지 해체 감리로 진행할지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우선 일반 감리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리 선택에서 일반 감리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의 공간 정보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명부터 하나씩 지금 그냥 천천히 한번 입력해 보시겠어요? 간략하게. 저도 그냥 사업. 감리자는 이제 뭐 상황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건물 유형은 대개 일반 건물로 진행하시기 때문에 저도 일반 건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 체크리스트 부분은 말 그대로 템플릿 비상주인지 상주인지 뭐 책임상주인지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템플릿을 선택해 주시면 그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가 나중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소. 주소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소까지 그냥 간략하게 한번 입력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소까지 입력하셨으면 이제 동이 말 그대로 현장이 몇 동인지 뭐 한 동이면 그냥 동 명칭에다가 뭐 1동이든 A동이든 하나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공간 정보는
이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 현장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사진이든 뭐 일지든 동종별 체크리스트든 해당 이제 공간의 정보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붕 공간이 필요하시면 지붕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옥탑 뭐 2층 있으면 2층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고, 지상 5층, 지하 1층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고, 기초 네, 기초도 생성을 하시니까 눌러주시면 되고, 전층 외벽 외부가 있는데 뭐 외부 같은 경우는 보통 민원 처리할 때 이 공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눌러서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하시면은 동 추가 버튼 아마 왼쪽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동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뭐 이동이든 B동이든 입력 한 번 더 해주시고 층 정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동을 이제 입력했는데 필요 없다 하시면은 공간 정보 오른쪽에 휴지통 모양 있어요. 거기서 그냥 동 정보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다 되셨을까요? 네, 일단 동 정보 입력 다 하셨으면은 저장 버튼 하단에 있거든요. 플로피 디스크 아이콘으로. 그럼 등록해 주시면은 이제 리스트에서 현장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현장이 만드실 수 있고, 저는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기존에 만들어 놓은 현장을 다시 들어갈게요. 그 현장명 오른쪽에 현장 설정이라고 보이시죠? 거기를 눌러서 먼저 들어가 보시면은 처음에 이 설정 화면이 보이실 텐데, 여기 있는 공간을 누르게 되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공간 정보를 입력하던 그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개요 부분 가시면은 이제 여기에는 그 사업 전체적인 건축주부터 해가지고 뭐 시공, 뭐 총괄 감리자 그런 이름을 적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정보는 공간 왼쪽에 있는 개요 이 부분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건축사고랑 이런 거 다 이쪽에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 총괄감리자, 총괄감리 책임자 밑에 건축사고가 있는데, 나중에 공종별 감리 책임자라 해가지고 일지나 체크리스트 쪽에 서명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 안 하셔도 무방을 한데, 그때 이 여기에 적혀 있는 사람의 이름 맨 윗줄 건축사고가 한 3-4줄 있거든요.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요 부분, 공간 부분 방금 설명드린 거고요. 도면 위치. 여기서 보시면은 상단 이제 두 줄에 아까 공간 정보에서 입력했던 그 공간들이 보이실 거예요. 뭐 1동, 2동 해가지고 몇 층까지인지. 그래서 나중에 뭐 도면 등록하시겠다 하시면은, 저는 일단 모바일 기기라서 사진 또는 앨범에서 뭐 또는 파일 탐색해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장 일단 찍어서 등록을 해놓습니다. 뭐 PC에서 하실 때는 그냥 외부. PDF 파일 그냥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외부. 아, 외부 플러스. 나중에 이런 식으로 등록하시면 돼요. 등록한 거를 이동이나 아니면 외부 말고 외벽이나 전층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가능하세요. 왜 안 좋아? 사진이 안
방금 제가 도면 아래에 이 네 가지 아이콘 중에서 이걸 오른쪽에 화살표 모양 아이콘이 있거든요. 누르셨으면 도면 이동이라고 이렇게 팝업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이 도면을 필요한 공간으로 네. 옮기실 수 있습니다. 안 나와. 이 화면에서 이 화살표 모양, 오른쪽으로 향해 있는 화살표 모양 차표를 누르시면 그 도면을 다른 곳에 옮기실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른쪽 화살표 모양 네 번째 거 누르게 되면은 해당 도면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종이 모양 아이콘은 복사하기 기능입니다. 이 도면을 다른 곳에도 똑같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필요한 곳에 공간을 선택해 주시고 복사 누르면은 똑같이 이제 도면이 그쪽에 복사가 됩니다. 이동이 여기서 사라지는 거죠. 네, 이동은 이제 이 도면을 말 그대로 그냥 옮기는 거라서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PDF 도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설정 한번 가보실게요. 설정 가시면은 이 현장의 대략 전반적인 어떤 식으로 보고서를 출력해서 미리 보기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리포트 쪽 보시면은 왼쪽에 다 물음표가 이렇게 아이콘이 다 있거든요. 누르게 되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다르게 표현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있는 게 도움을 구분할 건지 전체 출력을 할 건지에 대한 옵션인데 물음표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합, 좀 필요하신 쪽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자주 쓰이는 게 업무 부분 쪽. 기본 업무만 나오게 할 건지 아니면 기본 외 업무도 체크리스트에 표현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옵션이고요. 밑에 리스트 출력은 이제 체크를 하실 때 체크를 안 한 것까지 출력을 하실 건지 아니면 체크 한 항목만 나중에 출력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옵션입니다. 그리고 밑에 서명자 이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개요에서 뭐 총괄감리자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다 입력했었잖아요. 그 이름을 그냥 그대로 쓸 건지 아니면은 로그인한 실제 그 사람의 그 이름을 바뀌게 할 건지 서명란에 그 차이라서 이것도 필요한 옵션으로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진에서는 사진 대지를 이제 2장짜리로 할지 6장짜리로 할지 정도를 제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설정, 지금 설정에서 기본 설정인데 프로필 관리 쪽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제 프로필 관리까지 가시면은 이 현장에 대한 프로필 관리에 말 그대로 지금 어느 분이 이 현장을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동 서명을 할지 안 할지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자동 서명은 제가 좀 이따 어떻게 구동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간혹가다 프로젝트를 이미 설정을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대표 아이디에서 인원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생성해놨던 프로젝트를 그분들이 못 보거든요. 이 순서상.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 프로필 관리에서 행추가 버튼 누르면은 아까 처음에 대표 아이디에서 초대한 그분들의 목록이 뜰 거예요. 선택해 주신 다음에 등록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현장에도 들어오게 되면서 현장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초대해서 들어왔는데 현장이 안 보인다 이럴 때는 대개는 프로필 관리 쪽에는 추가가 안 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이쪽 프로필 관리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현장 한번 들어가 볼 텐데 그냥 오른쪽 상단에 집 모양 아이콘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사진, 동영상 전에 상단에 이 큰 화면 보이시죠? 사진. 이쪽 전경 사진 등록하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그냥 기본 이미지로 되어 있을 텐데 그 기본 이미지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어떤 사진으로 할지 사진 추가 버튼이 밑에 있거든요. 그 사진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은 뭐 앨범에서 가져오든 뭐 실제 촬영을 하든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저도 한번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해서 하고 사진 촬영한 다음에 그냥 오른쪽 상단에 있는 X 아이콘 누르면 자동으로 변경이 돼요. 만약 그게 싫다 하시면은 다시 들어가서 사진 왼쪽에 있는 선택 버튼 눌러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대표 사진 설정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아마 바뀐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사진 촬영부터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한 사이클이 도는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제 사진 동영상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달력 화면이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날짜는 미래 날짜든 과거 날짜든 상관없이 필요한 날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날짜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제 동이랑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공간 정보가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해당되는 공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공종 카드들이 있습니다. 이제 공종 카드들이 있는데 너무 많다 하면은 왼쪽에 보기 설정이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냥 이제 필요한 공종만 보겠다 하시면은 여기서 선택해서 보이게 하시면 돼요. 너무 많다 싶으면. 그래서 뭐 공간 다 확인하셨고 공종 카드도 선택을 하셨으면은 이제 그 공간과 공중에 대한 사진을 찍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등록 누르면은 바로 카메라가 활성되면서 사진을 찍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앨범에서도 그냥 바로 업로드 하실 수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앨범이 있는데 앨범에서 뭐 현장 관련된 사람분들한테 사진 받아서 업로드 하셔도 되니까. 네. 그래서 사진 등록하셨으면은 그 사진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림을 누르면 이제 사진 모드를 작성할 수 있게끔 화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숨김으로 되어 있는데 표시 버튼 누르게 되면은 최초 좌측 하단에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공종을 찍고 들어왔지만 그 안에 세부 공종이 또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세부 공종인지 선택해 주시고 내용 누르시면은 상용구들이 다 내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 있으면은 눌러서 탭해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 뭐 내용이 적절한 게 없다 하시면은 직접 입력 눌러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작업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비어져 있던 공종과 내용에 텍스트들이 채워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보통 입력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실 수 있는 게 사진 마크업 가능하세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부통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 이제 누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툴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보시면은 그냥 빈 사각형 또는 약간 색 채워져 있는 사각형, 그리고 동그라미, 자유곡선, 화살표, 그리고 텍스트 입력할 수 있는 이렇게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신 대로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왼쪽 상단 누르시면 되죠. 왼쪽 상단에 저장 누르시면 돼요. 글씨요? 근데 이제 뭐 마크업 하신 다음에 마크업 필요 없는 사진 또 필요하시다 하시면 부통 모양의 오른쪽에 이제 똑딱이 아이콘이 있어요. 누르게 되면은 작성됐던 마크업들 다 삭제하실 수 있거든요. 안 보이게끔. 삭제라기보다는 안 보이게 가릴 수 있습니다. 마크업 한 거를 네네. 안에서 이제 수정을 다시 부통 모양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은 선택해서 상단에 휴지통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삭제하시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화살표 모양 보이시죠? 뒤로 가거나 곡선 모양의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뒤로 가거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 삭제가 필요하시면 휴지통 오른쪽에 이제 레이어들 이렇게 있고 있는 휴지통 조그만 아이콘인데, 그 버튼 누르게 되면 한 번에 삭제 가능하십니다. 사진을 돌리는 법을 쓰죠. 왼쪽 상단에 여기서 나눠보신 다음에 저장해 주시고, 처음 사진보드 입력했던 그 화면 있잖아요. 왼쪽에 이 회전 모양 아이콘 보이세요? 왼쪽 상단에 사진이. 네, 회전은 이쪽. 혹시 지금까지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을까요? 다른 점이나 우선 사진 등록하고 뭐 마크업하고 이런 거는 여기서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완료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깥쪽에서 생성되는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삭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진명 왼쪽에 선택하는 아이콘 있잖아요.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하단에 또 색에선 햄버거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눌러주시면은 뭐 처음에 위로 향하는 아이콘 아래, 그 다음에 이건 세 번째 건 공유 버튼이거든요. 다른 분하고 이제 뭐 카카오톡이든 이메일이든 공유할 때 이 버튼 이용해 주시면 되고, 삭제. 네 번째가 삭제고, 다섯 번째는 만약에 사진을 잘못 등록했다 하시면은, 잘못이라는 건 이제 공간이나 공종 잘못 선택해서 등록했다 하시면은 이 버튼 눌러서 다른 층으로 다시 옮기실 수 있어요. 다른 공종으로. 그래서 뭔가 사진이 잘못 올렸다 하시면은 저걸 이용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사진을 하나 더 미리 사진을 하나 더 등록하는 게 이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대로 사진 대지가 나중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다른 순서가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선택해 주시고 아래 위로 옮겨 주시면 되거든요. 사진 대지 형성 어떤 순서대로 할지. 그것 때문에 지금 위아래 아이콘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사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위치로 넘어갈게요. 위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 이제 등록하셨으면은 이렇게 아마 보이실 텐데 해당 층에 해당 층이라면 같이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마크업 기능 사용 가능하세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통 모양 눌러서 그날 뭐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도면에 간략하게 표시하실 수 있거든요. 뭐 그 해당 구역을 뭐 네모 다 좀 표시한다거나 핀을 넣으시고 그 핀에 대한 내용을 또 입력하시거나 여기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저장. 나중에 이 위치 부분도 사진 대지에 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지 쪽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일지 누르게 되면은 제가 처음에 안전가설 공종을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또 세부 공종을 나누게끔 되어 있어요. 아까 사진보드 작성했을 때처럼. 그래서 해당하는 세부 공종 눌러주시고요. 이제 감리 차감 사항부터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까지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 차감 사항 등록 누르시면 아까 사진보드에서 보셨던 그 사용구들 다 똑같이 내재되어 있고요. 필요하신 거 선택해 주시고 뭐 적절한 문구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작업 내용 입력. 네. 이제 뭐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도 감리 내용 등록 눌러서 같은 방법으로 뭐 사용구 선택해 주시고 직접 입력해 주시고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다 하셨으면은 공종별 감리자 설명 아마 보이실 거예요. 왼쪽 아래에. 뭐 이게 꼭 필수라는 건 아닌데 아까 개요 부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사고 맨 첫 번째 있는 사람이 이쪽에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했을 시에. 근데 그게 원치 않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설정에서 본인으로 할지 개요로 할지 그걸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 총괄감리자 설명 한번 눌러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방금 그냥 터치 한 번 했는데 자동적으로 설명이 들어갔어요. 이게 그 자동 설명이라는 기능이고요. 아마 지금은 다 아마 한 번씩 쓰게끔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일단 한번 수기로 써서 입력해 주시겠어요? 화면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일단 일지까지 작성하셨으면 체크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여기서도 또 세부 공정을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뭐 저는 가설 공사를 누르고 체크리스트 등록 누르게 되면은 네, 해당 항목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해당 내용 이상 없으면 yes 눌러주시다가 뭐 다 이상 없다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전체 선택이 있거든요. 눌러서 전체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다 하셨으면은 밑에 서명 버튼이 또 있어요. 뭐 여기서 동일하게 뭐 총괄관리자 서명 눌러서 서명해 주시면 되고요. 서명까지 넣으셨으면 완료 눌러주시면 돼요. 네, 하면 아마 공종카드 있는 화면으로 돌아가실 텐데 이 노란색은 그 해당 공종에 작업이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뭐 순서대로 사진, 위치, 일지, 체크리스트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처음에 사진 등록할 때 이걸 하셔도 되지만 오른쪽 상단에 해 모양 아이콘 보이시죠? 네, 해 모양 아이콘 누르게 되면은 그날 날씨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처음에 사진 등록할 때 이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방금 저처럼 다 등록한 다음에 그 후에 입력하셔도 되고요. 저는 흐림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오른쪽 상단에 프린터 모양 아이콘 한번 봐보시겠어요? 오른쪽 상단에 프린터 모양 아이콘 아마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이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프린터 모양 아이콘 누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방금 같이 작성했던 일지부터 시작해서 체크리스트랑 이제 금리 사진 대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 PC에서 이 화면을 확인하실 때는 상단에 이제 워드, 뭐 엑셀, PDF, 한글 이렇게 확장자별로 나눠져 있어서 원하시는 확장자로 다운로드 바로 가능하시고요. 그 안에서 뭐 물론 앱 내에서 수정하셔도 되지만 그냥 확장자 내에서 수정하고 싶다 하시면 그냥 거기 안에서 수정 다 가능하세요. 이제 없으면 밑에 다시 이 화면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겠어요? 처음에 이제 저희 현장 홈 화면으로 이 사진 동영상 부분 달력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진 동영상 버튼 누르면 오늘 날짜든 뭐 방금 작업하신 이제 내용들이 달력에 표시가 되잖아요. 이걸 이제 날짜를 옮기고 싶다 하시면은 그 날짜를 빠르게 2번 탭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숫자를 하면은 일자별 작업 목록이라 해가지고 그날 작성된 문서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 뭐 전체가 잘못 들어갔다 하시면 전체 선택 눌러서 이동,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날짜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달력 화면에서 좀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이 똑딱이 아이콘 모양 보이세요? 누르게 되면은 리스트 형식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짜부터 어느 날짜까지 조회를 하겠다 하시면은 위에서 눌러서 특정 날짜 선택해 주시고 조회하면은 그 날짜 안에 그 기간 내에 작성된 이제 한 세트, 사진부터 체크리스트까지 한 세트를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 스마트 체크 내에서 사진 동영상 일지 체크 부분이거든요. 혹시 왼쪽에 드로보드라고 다 보이시죠?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저희가 도면을 지금은 두 곳에 이제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등록했던 곳은 그 위치를 표시하기 위함이었고요. 여기서 보시는 이 드로보드는 말 그대로 이제 약간 물론 여기서도 똑같이 마크업 작업은 가능하시지만 좀 더 관리하는 식으로 여기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미 도면을 등록해놨기 때문에 왼쪽에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 하나 선택해서 여기서도 당연히 도면 회전 가능하시고 마크업도 가능하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오른쪽 상단에 등 모양 눌러서 그래서 대충 일단 여기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등록하는 걸 보여드려서 이런 식으로 마크업된 도면들을 관리하시는 부분인데 왼쪽 아래 PDF 도서 업로드가 있어요. 이쪽에서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약간 이거는 PC에서 도면을 좀 등록하기를 권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100 몇 장이든 한 번에 그냥 올리시면은 처리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론 근데 이제 뭐 시방선으로 업로드 하셔도 되고 뭐 도면을 업로드 하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도면을 올리게 되면은 리스트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수정할 수 있는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연필 모양 아이콘. 눌러서 어느 기술의 어느 공간인지 선택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홈 모양 버튼 눌러서 다시 이쪽으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이제 그러면 일단 위쪽 줄에 있는 기능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단에 스마트 협업 해가지고 감리보고 보이시죠? 네, 감리보고부터 한번 진행을 다시 해볼게요. 감리보고 쪽에는 감리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뭐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서는 감리 중간보고서 작성하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이 해당 날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작성 버튼 보이실 거예요. 눌러서 작성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저희 양식 그냥 그대로 제출한 양식 그대로 저희가 앱 내에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전동이면 전동, 뭐 해당 동이면 뭐 다른 동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해 주시고 뭐 확인자 의견 작성해 주신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저희 건축법 조례 기준에 있는 항목들 선택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뭐 모두 적합하다면은 적합 있는 채로 두시면 되고요. 맨 밑에는 이제 안전관리 관련 주요 사항이라든지 그 밖에 사항 종합 의견이 있어서 필요하시면 여기서 타이핑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면 리스트에 작성된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작성되는지 확인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감리 중간 보고서랑 완료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사용 승인 조사 및 검사 조서도 안에 대부분은 그냥 양식 그대로 있고 해당 항목에 대한 내용을 직접 입력하거나 터치로 이제 적합한지 아닌지 선택 다 가능하시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작성이 뭐 간략적으로 되셨다면 미리 보기 화면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감리보고 쪽은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고 단계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단계별 누르면 공사 전 단계부터 해가지고 뭐 내진 설계 품질 관리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 공사 전 단계에 대한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겠다 하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게끔 다 나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세 가지만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뭐 그 다음 날짜를 선택해서 가게 되면은 딱 선택 체크된 부분까지만 나와 있고 그 뒤에 이어서 그냥 진행해 주시면 돼요. 만약 여기서 또 제가 2개를 더 선택하고 저장한 다음에 그 11일 이후 또 다른 날짜 눌러서 작성을 하게 되면은 5개까지 체크되어 있는 부분에서 또 이어서 그냥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걸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은 똑같이 똑딱이 버튼 기능이 있거든요. 눌러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중에 미리 보기 해서 눌러보시면은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단계별 체크리스트도 뭐 나머지 공사 단계랑 뭐 공사 완료 단계 등등 다 같은 기능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행해 주시면 되고, 공사 추진 쪽 가보시면은 여기서 자주 사용하실 게 스캔 문서 정도 아마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스캔 문서 쪽에는 필요한 문서들 뭐 그냥 직접 찍게 되면은 저희 뭐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동으로 영역을 잡아서 좀 깔끔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여기서 나머지 외에 서류들 여기서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업로드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 종업 보고 쪽 한번 가보시겠어요? 종합보고 쪽 가면은 이제 리포트라 돼 있어서 감리일지, 체크리스트, 사진대지 세 가지가 리포트에 속해 있는데, 이제 감리일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날짜부터 어느 날짜 하실지 선택해서 조회하면은 감리일지 대장이 일단 생성이 되고요. 첫 장에. 그 다음에 그 뒤에 감리일지들이 붙게 됩니다. 감리일지 대장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이쪽에서 한 번에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합보고 리포트에서. 그리고 체크리스트도 마찬가지로 기간 정해주시고 하면은 대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리스트가 뒷장에 붙게 됩니다. 만약에 기간 말고도 그냥 공종으로도 좀 분류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위에 공종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공종만 선택해서 대장이랑 체크리스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진대지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다운로드 말고 리포트 오른쪽에 스마트 그리드부터 한번 먼저 가보시겠어요? 스마트 그리드 가시면 사진, 동영상, 도면 나와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사진을 날짜별, 공종별, 공간별, 사용자별로 나눠서 조회 가능하세요. 그래서 누가 찍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어느 공간에 찍힌 사진인지 분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고, 어느 공종인지 확인 가능하시고, 이거는 이제 PC에서 보시게 되면은 원하는 사진만 선택해서 사진대지 출력 가능하시고요. 원하는 사진만 선택해서 출력 가능하시고, 오른쪽에 도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드로보드 설명 잠깐 드렸었잖아요. 거기에 마크업을 하게 되면은 그 마크업한 도면들이 다 이쪽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도면들만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쪽 한번 가보시겠어요? 스마트 그리드 있는 왼쪽에 있는 다운로드인데, 이제 여기서는 여태까지 작성된 문서들 총괄적으로 일단 뭐 한 번에 다운로드 받으실 때 여기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맨 밑에 전체 다운로드라고 있는데, 여기서 전체 다운로드 하게 되면은 한글 파일이랑 PDF 파일로 자동 다운되고, 사진 대지, 동마다 사진 대지가 개별로 이제 폴더 안에 나오게 됩니다. 만약 전체 다운로드는 필요 없으시고 공정별 체크리스트만 하겠다 하시면은 그냥 공정별 체크리스트 선택하고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뭐 앞에 개요부터 해가지고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밑쪽에 뭐 다시 홈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밑에 4가지 기능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오른쪽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보이시죠? 그래 눌러보시면은 내 정보 쪽 가보시겠어요? 아까 자동 설명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그 자동 설명 등록을 여기서 그냥 하시면 돼요. 맨 내 정보 눌러서 스크롤 내리다 보면은 스마트 설명 1, 2 있는데, 저희가 2가지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도장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런 수기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2가지 좀 자유롭게 사용하시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설명 지금 아마 플러스 모양 아이콘 보이실 텐데 눌러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이미지 파일은 따로 안 가지고 계셔서 힘드실 텐데 스마트 설명 이 밑에 이미지 업로드라고 있어요. 누르게 되면은 뭐 기존에 있던 사진들 올리실 수 있거든요. 뭐 일반으로 해가지고 다른 거. 저는 원래 도장이면 그냥 임의로 사진 등록하니까 이런 식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메인 설명은 1번으로 쓸지 2번으로 쓸지 선택하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원하시는 걸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저장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일반 감리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궁금한 사항 있을까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을까요? 제가 지금 버전 1을 쓰고 있는데 네네. 혹시 거기 있는 자료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나요? 네, 그거는 지금 불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버전 1에 대한 프로젝트를 버전 2에서 확인은 가능한데 작성이 안 되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새로 이렇게 만약에 진행 상황이 많이 이제 좀 네. 보셨다면 좀 V1에서 계속 끝내고 새 신규 프로젝트부터 V2로 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려요. V1도 이제 시스템 자체는 크게 다른 건 아니라서 보이는 건 좀 다르지만 V1이 그럼 언제까지 V1 운영을 언제까지 하거나 네,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뭐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네. 그분은 어쨌든 프로젝트는 끝나야 되고 그래서 뭐 딱히 뭐 정해놓은 기간은 없습니다. 일단 혹시 다른 사진 같은 거를 여러 개 이제 날짜별로 이렇게 막 찍어 할 수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는 예를 들어 사진만 쭉 그냥 골라서 보거나 이렇게도 가능한 겁니다. 그 프로젝트에 대한 사진이요? 예를 들어 뭐 한 달 동안 내내 이제 사진을 찍을 텐데 매일 이제 사진은 그 날짜별로는 뭐 거기에다가 등록을 시켜놨을 텐데 혹시 이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사진만 다시 골라다가 예를 들어 아니면 1일 날짜에 있는 거를 맨 마지막에 뭐 다음 달에 뭐 혹시 뭐 보고서하는데 쓸 때 그런 거를 써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사진만 추출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이쪽에서 사진 보시면은 미리 보기 하시면은 PC로 보실 때는 위에 확장자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엑셀, 뭐 한글, 뭐 그런 식으로도 뜨고 아까 이제 포토그리드라고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도 또 사진첩 만드실 수 있는데 그 안에 확장자 내에서 사진을 추출하셔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서 PC에서 확장자를 보면은 그 확장자 내용만 있어서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 안에서 사진 추출은 가능하세요. 나중에 종합보고에서 다운로드 하셔도 동별로 다 사진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가능하세요. 만약에 사진만 추출하고 싶어 하시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전 거라 하시면은 그냥 정확히 어느 날짜인지는 그래서 그냥 그냥 찾아보고 이날 이때쯤 뭐 했었다 뭐 이런 거 했었다 이런 거를 좀 보고 싶고 뭐 그런 과정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아까 말씀드린 달력에서 톡딱이 한 다음에 기간 설정하는 게 그나마 좀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사진 그날 작성된 것들 확인하시려면. 그래서 여기서 기간을 설정하신 다음에 뭐 보고 이제 미리 보기 하신 다음에 그 날짜로 들어가서 수정할 게 있다면 수정해 주시고 지금은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아니면은 다운로드를 받아서 확장자 내에서 수정하시거나 확인하시고. 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 일지 양식이 법정 양식 이렇게 샘플로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법정 감리도 있잖아요. 임의 감리도. 그래서 양식에 대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양식을 간단하게요? 네. 이 법정 양식 말고요? 게임이니까. 아키엠에서는 지금 양식은 저거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네, 법정 양식만 지금 건축법 양식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혹시 다른 질문 사항 없으면은 해체 감리 잠깐만 그러면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해킹언니 뭐 관심 없으면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 강의는 그렇게 길지 않아가지고 빨리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체 강의는 아까 처음에 현장 등록하실 때 오른쪽 아래 동그라미 버튼 있잖아요. 눌러주시면 해체 강의를 선택하게끔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체 강의 눌러주시면 되고 사업명 감리자 모두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그 다음에 밑에 해체, 일반 해체하실 건지 아니면 측면 해체하실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주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간 밑에 이 밑에 있는 정보도 뭐 일반 강의랑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필요한 공간들 선택해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네, 똑같이 해체 카테고리 안에 해체라는 방금 프로젝트를 생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생성 자체는 일반 감리랑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처음에 선택할 때만 해체 쪽으로 해주시면 돼요. 만약 등록하셨으면 저는 일단 일반 강의처럼 미리 만들어 놓은 현장에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뭐 전경 사진이나 이런 건 방식이 같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말씀을 따로 안 드리고 사진 버튼 누른 다음에 한번 달력 아무거나 찍고 이 화면까지 들어와 보시겠어요? 처음에 스마트 체크 사진 눌러서 달력 화면.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은 해체 쪽은 공정 카드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공정에 따라 나눠지는 게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건 다 없고 동하고 측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진은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돼요. 앨범에서 가져오든지 아니면 사진 촬영을 하시든지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바로 그냥 일지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지를 누르게 되면은 처음에 대장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초 마감된 철거 전부터 지하층 해체 착수 전까지 이제 주요 공정을 등록하실 수 있는데 주요 공정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4가지가 뜨고 해당되는 게 없으면은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 내용 입력해 주신 다음에 작성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동일하게 공정부터 뭐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일반 강의와 방식으로 눌러서 뭐 공정이면 해체 그 다음에 뭐 내용들 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뭐 밑에도 설명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일지 작성하셨으면 오른쪽에 안전점검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일반 감리랑 다르게 체크리스트는 따로 구현이 되지 않고요. 대신 안전점검표가 꼭 필수 제출 서류이기 때문에 안전점검표를 넣어놨는데 눌러서 보시게 되면 이것도 대장을 먼저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획에다가 누르시면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고 점검 위치는 그 해당 프로젝트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뭐 구로동 뭐 42-3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하고 작성을 누르게 되면은 밑에
시적으로 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이제 이 플러스 모양 눌러서 밑에 입력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그 철거 진행 전 철거 이제 시공자가 이제 철거 계획서를 이제 보내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항목 내용들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물 대략적으로 입력해 주시고, 뭐 검사 기준 허용 범위도 같이 해주시는데, 검사 결과에는 뭐 OX라든지 이상 없음이라든지 이런 문구를 대개는 넣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동일하게 마지막에는 감리자 설명을 넣어주시면 돼요. 다음 저장. 그 다음 미리 보기 하시면 안전점검표 에러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별지 서식이다 보니까 양식은 이걸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홈 화면에서 왼쪽 아래 감리 보고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은 작성을 하게끔 되는데, 여기 안에 있는 정보들은 저희 아까 일반 감리 했을 때 개요 부분 막 입력을 했었잖아요. 해체 감리도 똑같이 개요 부분에 입력을 하셨으면 그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필요한 정보들만. 그래서 해당 내용을 그냥 항목에 따라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밑에 감리원 배치 현황만 좀 입력하실 때 개요 부분에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입력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감리원 배치 현황 정보는 개요에서만 변경 가능합니다 쪽에 이동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개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축사고 추가로 등록해 주시면 되고, 다시 저장 버튼 누르면은 완료 보고서로 이동이 되고요. 그래서 감리자 누군지 입력해 주시고 서명. 이것도 미리 보기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또 같이 제출하셔야 되는 게 해체공사 및 감리 수행 결과라고 같이 제출을 하셔야 할 텐데, 감리 완료 보고서 오른쪽에 바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행사항 확인, 해체공사 결과, 뭐 주변 환경 및 부지 정리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행사항 확인과 해체공사 결과는 말 그대로 뭐 이제 뭐 허가 대상이 이행해야 할 그런 사항들 실제로 이행인 뭐 사항을 적어주시면 되고, 적용 여부 밑에 그냥 말 그대로 항목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시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만큼 왼쪽 아래 추가 버튼 눌러서 추가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해체공사 결과도 동일합니다. 점검 항목이랑 뭐 주요사항 적용 결과 그냥 말 그대로 안에 타이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 이제 특별한 점은 아니고 어려운 거 그런 건 없고요. 주변 환경 및 부지 정리 쪽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보시면 선택해 주세요라고 바로 보이실 텐데, 여기서 해체 후 부지 정리에 대한 확인인지 아니면 인근 환경의 보수 등 이행 여부 확인인지 선택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선택해 주시고, 맨 위쪽에 있는 이 텍스트가 타이틀이 될 텍스트예요. 입력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 플로피 디스크 모양에서 저장 눌러주시고, 밑에는 이 사진에 대한 타이틀입니다. 밑에는. 그래서 전, 후 사진 각각 사진 등록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 환경의 보수 등 이행 여부 확인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냥 타이틀, 그다음 그 사진에 대한 타이틀, 그리고 전후 사진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감리 보고 오른쪽에 있는 장비 제한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장비 제한은 말 그대로 해체 공사 이제 진행할 때 쓰이는 장비들 관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자재 및 장비 검토서는 그 장비에 대한 대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목 해체 공사 계획서에 뭐 품명들 적어 주시면 되고, 이제 자재 및 장비 제한표 쪽이 이제 사진을 올리시는 건데,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올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진이 등록이 되면은 사진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품명이 어떤 장비에 대한 건지 여기서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하고 제원들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로 가셨다가 오른쪽 상단에 프린터 모양 아이콘 눌러주시면은 말 그대로 그냥 잘 제원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출하실 때 그냥 출력해서 동일하게 제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종합보고 쪽 가보시면은 일반 감리랑 동일하게 감리일지부터 해가지고 사진대지 한 번에 조회 가능하세요. 대장부터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해체 감리는 이제 일지랑 안전점검표 쪽은 일반 감리처럼 대장을 좀 자동적으로 생성하게끔 바뀔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 제한 같은 경우에도 대장을 좀 자동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그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PC 화면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PC 화면만 잠깐만 간단하게 로그인 하셔가지고 해당 현장 들어가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게 종합보호 쪽이거든요. 스마트 그리드 가보시면은 날짜 뭐 선택해서 사진첩 만들기 눌러주신 다음에 어떤 사진 필요한지 선택해주시고 2장형으로 할지 뭐 6장형으로 할지 선택해주시면 돼요. 여기 하시면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사진대지 동일하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단에 PDF, 엑셀, 한글, 워드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확장자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바로 인쇄 해가지고 출력물로 보관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네이버에 아키엠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맨 최상단에 저희 카페 링크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V2PC 로그인이 방금 제가 한 게 V2PC 로그인인데 눌러서 이제 PC에서도 동일하게 작업 가능하시고요. 이제 아키엠TV는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인데 이쪽에 저희가 뭐 새로운 기능 같은 게 업로드되면 이쪽 동영상 업로드를 해요.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래서 뭐 아키엠 V2 동영상 매뉴얼 이런 식으로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뭐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바뀐 기능이라든지 있으면 이쪽에 업로드를 하니까 이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사용 관련해서 다른 문의사항 있을까요? 네, 그럼 다른 질문 없으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